잘 모르지만 상담은 하고 싶어. 등등등등등. 안녕하세요. 잘못 상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희는 잘못 상담의 박 원장 그리고 닥터 제이 장성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죠. 네. 너무 즐겁네요. 너무 즐거워요, 진짜. 네, 2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2주 동안 제 고민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는, 아, 깜빡하는 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사고를 쳤는데 어떤 거?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 아까워. 그러니까 내 30만 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려서 이제 계속 집안을 정말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럼 밖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제가 뭔가 그거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세진 언니를 만나기로 했다. 근데 적어놨는데도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고쳐야 되니까 네,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겼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네. 평행이론인가 봐요. 왜요? 저도 네. 큰 사고 하나 쳤거든요. 왜요? 제가 저희 기타 치는 장성일 씨 있죠? 네네, 알죠. 인이어를 빌렸습니다. 장성일 씨의 인이어. 그거 진짜 비싼 인이어 맞죠? 인이어를 비싼 거밖에 안 쓰더라고요. 제 거는 실제로 제가 쓰는 거는 20만 원인데 알아요. 장성일 씨 거는 130만 원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160만 원이더라고. 네. 지금 새 걸로 찾아보니까. 새 걸로 찾아보니까요. 근데 내가 빌려서 쓴 다음에 잃어버린 거야.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제가 빌렸는데 네. 2주 있다가 갑자기 장성일 씨가 저 공연하는데 누나 근데 저번에 빌려드렸던 그 인이어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이러는 거야. 2주 있다가 그래서 나 진짜 등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네. 막 진짜 등골 오싹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빌렸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저번 공연 때,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 공연에서 쓴 건데 그게 한 2주 지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어디에다가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160만 원.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나 막 검색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행히 제가 그날 입었던 자켓 주머니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제가 기부하려고 옷 따로 그 자켓을요? 그거 이제 안 입을 거라 따로 이제 옷을 빼놓은 쇼핑백이 있었어요. 기부하려고. 네. 근데 다행히 그 쇼핑백 안에서 찾은 거예요. 내가 기부하기 전에. 너무 끔찍할 뻔했는데 진짜 끔찍할 뻔했어, 정말로.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와. 박 원장님께서 찾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내 거 잃어버리면은 그나마 나아요. 맞아요. 남의 거 잃어버리면은 이게 답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민폐야. 그래서 성일군은 그 잃어버리는 거 모르고요. 아니요, 알고 있었죠. 내가 어디 있는지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하고서 그거 그냥 오래 썼어요 이러는 거야. 또 착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래서 뭘 오래 써. 그러면서 내가 사줄게 그랬는데 검색하고 나서 160만 원인 거 알았지. 그 모델명을 또 성일군이 알려줬나요? 아니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성일이가 알려줬다. 정확한 거는. 성일군 말을 못해도 속은 썩었을 거예요. 그랬겠지. 당연히 잃어버렸으면 제가 똑같은 걸로 사줬을 거예요. 네네네. 6개월 할부로 해갖고 사줬을 텐데. 미치겠다. 아무튼 들렛이나 저나 네. 물건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많이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 진짜 이번 기회 통해서 저도 너무 많이 반성했고 그리고 또 오늘도 약간 그럴 뻔했는데 남편이 또 도와줘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사실 주변에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못 고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진짜 다시 정신 차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네, 진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윤주 고맙고 우리 맞아요, 매니저 특히. 네. 희남이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모든 사람들 진짜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저희의 고민 하나 딱 네. 열고 들어갔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한 사연에 후기가 왔습니다. 그래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사화 상담 후 후기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 그리고 닥터 제이님. 제 사화에서 어느덧 40이 되었다는 친구 찾던 84년생 상남자입니다. 네, 그분 기억나죠? 네, 완전요. 저희가 문치 씨 연결해드려가지고 네, 완전요. 네,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친구를 찾던 제게 그새 친구가 생긴 건 아니고요. 대신 제 주변인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돌아보니 저를 응원해주는 교회 멤버들도 있었고 늘 마음을 함께하는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뭡니까.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된다 한들 저에게 오캉스와 잘모 상담이 있어서 행복해요. 하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같은 반 친구들이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서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회상이 될 만큼 라디오가 주는 힘이 크네요. 그리고 옥상 달빛 노래들을 매일 듣고 있는 저는 두 분과 동갑이라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큽니다. 괄호하고 저만의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오해 아니에요. 친구죠. 네, 친구예요. 진짜. 미국 땅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노래를 들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라디오도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갑자기 친구가 뭐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정답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없어서 너무 고민이에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음악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있으신가요? 되게 짧으네요. 네.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그게 고민이시라고 하시네요. 네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레 씨는 언제쯤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야겠다. 일단은 진짜로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불려 나왔었거든요. 진짜로. 아, 진짜? 수업 시간 끝나면 불려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왜 이걸 왜 못 저거 하니? 이렇게 선생님께서 막 재차 물어봐 주시고 또 뭐 당연히 뭐 성적 등급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학교를 떨어져가지고 되게 먼 학교로 배정받은 거예요. 중학교를. 아, 진짜? 네. 그래서 근데 간신히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유학 간 친구들이나 뭐 전학 간 친구들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랬구나. 아,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혹시? 아니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공부를 못했을 수는 있죠.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니까. 근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약간 근데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 진짜 공부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하고 싶었어. 네, 그래서 막 이화여대 탐방 가고 이화여대 탐방 갔어? 진짜요. 그래서 막 이화여대 탐방 하면서 나 진짜 이 학교 와야지 막 이 생각하는데 성적은 너무 안 나오지. 뭐 아무리 학원 다녀도 뭐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네. 공부 이외의 것들을 중에서도 왜 음악을 선택했는지. 음악이요. 뭐 미술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체육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음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음악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건 부모님 영향도 진짜 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이제 클래식 오르간 반주자로 키우려고 하셨었고. 언제부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거든요. 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쳤구나. 네. 그래서 그때 막 띠리딩딩딩 띠리딩딩딩 고양이 왈츠 막 저도 치고 싶은데 악보 이런 거 볼 줄도 모르니까 막 한 음씩 찾았던 게 그때부터가 약간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음 실력을 늘렸네. 네, 약간 청음이 조금 뚫리는 그런 길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피아노 치거나 뭐 가요 같은 거 반주할 때 너무 그 느끼는 그 감동적인 그런 이런 저의 느낌 있잖아요. 받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인풋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걸 느끼긴 했어요. 이거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언제야?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네요. 네, 그래서 막 드라마 음악 같은 거 OST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멜로디언으로 이제 가져가가지고 그걸 막 계속 카피하면서 막 계속 치고. 재능이 있었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고 뭐 어떤 뭐 그냥 게임을 할 수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그냥 체육이나 운동장에서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음악을 특정하게 좋아한 거잖아요. 네, 저 그랬던 것 같네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이 주는 그 몸 안에서 이제 그 감정을 막 이렇게 솟구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했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근데 진짜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쭉 그냥 5살 때 이후부터 계속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다녔다가 끊었다가 하다가 엄마 몰래 그만둔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실용음악이라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아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요쪽 네. 클래식을 그만뒀다가. 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라면 일단은 평소에 관심 있는 게 진짜 없는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게 뭔지. 맞아요.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그것을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고 이것에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파생되는 뭐 직종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들레 씨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약간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무기력해지면은 다시 또 하고 싶은 게 없고 또 난 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다운되고 그래서 또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순환을 끊으시려면 일단은 뭔가 잘하는 것도 없어라는 그 마인드에서 조금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수 있다 마인드로.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못 찾았나 보다. 천천히 찾아가야지. 그치. 약간 조급한 마음 버리고. 맞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 마인드셋. 네.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컴퓨터에다가 꽂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일단 그렇다면 그 마인드셋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러게요. 진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근데 못 찾은 것뿐이야. 라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보거나 뭐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를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본 거 한번. 네네네. 제가 어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네. 뭘 하나 봤는데 네. 그 샘 알트먼이라고 그 챗 GPT 만든 개발자 있잖아요. 네. 그분이 한 말인데 불확실과 그 불안에 맞서는 법 중에서 네. 그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믿어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와. 자기 확신과 자기 암시와 같은 말들이 정신승리라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반복하면서 쌓이는 경험의 기반의 신념이래요. 흔히 그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불리는 건데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학습의 재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요번에 실패했구나. 데이터를 삼는 거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점점 늘려가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확신을 해라라는 게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실패를 그냥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바꿔서 쓴다라는 거죠. 그거를 정말 그 마인드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시도하시면은 그 경험이 쌓여서 어떻게든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뭐든 간에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들레 씨나 저나 둘 다 그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거 적어보고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떤 그 성장의 그 밑바탕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서 들레 씨가 얘기한 대로 나는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다시 바뀌어가는 그걸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 원장님께서는 어떤 거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뭔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근데 만족감 느끼는 부분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옥상 달빛으로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강아지랑 놀 때도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라디오 같이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이 만족감을 느끼시는 편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자꾸 미룰 때 만족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럴 때는 하루 종일 편하게 몸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거는 그날을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니까 맞아요. 만족감이 없죠. 맞아요. 네. 들레 씨는 언제 만족감을 느끼세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뭔가 일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긴 하는데요. 약간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제가 고개빵이라는 그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캐릭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일본 캐릭터인데 제가 그런 캐릭터를 이제 막 저도 그려보고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재밌고 이것들을 정말 현실화해서 뭔가 내가 물건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새 들어서. 만들어봐. 뭐 옛날부터 이렇게 들긴 했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린 그림으로 제가 막 가방도 만들어보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팔아보고 싶다. 사업가가 되고 싶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꼭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뭐 망할 수도 있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티셔츠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원장님 티셔츠가 그렇게 좋대요.
뭐가 좋아요? 사업하기 좋대요. 아 진짜? 티셔츠가 뭐 사업하기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많이 팔고 있는 거니까 네. 그 본인만의 어떤 유니크한 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만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나중에 저도 기회 되면은 프린팅 예쁘게 되어 있는 티셔츠랑 에코백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저. 그리고 저는 아동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동복? 네. 아동복이 너무 더 이뻐 보여요. 어른 옷보다. 그치. 너무 귀엽지. 그래서 그 아동복을 그대로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만들면 안 되나? 싶더라고요. 오, 되게 신박한 발상인데? 그래요. 괜찮은데? 뭐든 간에 네.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꿈꿔봐요, 우리. 더 꿈꿉시다. 네. 드림하이.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친구 고민. 네. 친구 고민입니다. 저랑 항상 밥 먹으러 다니고 작년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올해 들어서 자꾸만 싸우게 돼요. 주로 어떻게 싸움이 발생하냐면 그 친구가 제가 싫다는데도 계속 장난치면서 제가 정말 정색하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또 삐져가지고 저랑 말도 안 하고 다 제 탓으로 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제가 따라가지 않는 한 버리고 가요. 사과를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좀 미안하다 싶으면 그때예요. 솔직히 제가 싫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인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속이 좁은 건가 싶어요. 이번에도 비슷했는데 이제 슬슬 지겨워요. 걔랑 관계 끊고 싶은데 또 걔랑 친한 무리에 제가 속해 있어서 만약 끊으면 저 이제 급식 혼자 먹어야 되고 이제 걔뿐만 아니라 다 그 무리에서 다른 데 눈치도 봐야 돼서 피곤해요. 물론 같은 반은 아니라서 급식 시간 때만 마주치지만 일상생활할 때 자꾸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와 사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상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당분간 좀 더 거리를 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진 들레님 의견 알려주세요. 혹시 너무 유치하려나요? 아니요. 뭐가 유치해? 이거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 고민은 제가 뭐 35살 됐지만 계속 이 고민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관계는. 네. 유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시작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연자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친구분한테. 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죠? 네. 왜 안 들어먹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놓고 큰 소리 나올 때까지 그래야 되냐고. 얼마나 막 예민하게 보겠어요. 그리고 괜히 막 사람들 앞에서 너 왜 이렇게 예민 보스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고 막 이런다고요. 아우 진짜. 이거는 친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심지어 상담 선생님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 그냥 다른 무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친구 무리를. 그러니까 반에서 친한 분을 좀 더 찾아보세요. 레이더를 한번 켜보세요. 저번 주에 문치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러네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인간관계는 이제 그 친구가 느끼지 않게 좀 서서히 조금 거리를 두세요. 네, 맞아요.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저 친구랑 내가 멀어지나? 이게 막 느껴지지 않게. 그리고 저는 한 번이라도 뭔가 편지를 써서 그 친구가 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가시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 쓰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관계가 약간 밀물 썰물처럼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같이 한참 몰려다니다가도 어떨 때는 그 친구랑 한참을 잘 안 볼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 인간관계를 확 끊는다라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지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그 시점이 올 때는 그때는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도 문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친구랑 만날 때 아닌가 보다. 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뭐 너랑 절교야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서서히 그 친구도 잘 모르게 나 요즘에 뭐 저기 숙제할 거 너무 많아 라든지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이거저거 시켜서 뭐 시간이 없어 라든지 학교 내에서는 적당한 핑계를 좀 생각해보고 그냥 반에 있는 친구들을 새로 사귀어보고. 근데 새로 사귀는 것도 약간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대학생 때 사람들한테 속해 있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기는 진짜 약간 너무 창피하고 그때는 몇십 년 전에는 더 혼자 먹는 걸 되게 그렇지.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렇지. 저 혼자 밥 먹는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지금은 저 진짜 혼밥 너무 잘하거든요. 저도요. 혼밥이 제일 편해요, 사실.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는 게 난 제일 편해. 그래요? 시간 아끼고 막. 어른처럼 생겼네. 그랬는데 그때는 또 어렵죠. 어렸을 때는. 그죠? 네. 그래서 더 진짜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속해 있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 누군가와 친분을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어색하고 어려웠구나. 네. 그리고 저도 뭐 이 사연자님처럼 약간 나 이 사람이랑은 안 다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또 그 친구랑 또 친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또 다른 친구들이랑 또 먹는데 그것도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괜찮다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 연습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연습을 많이 해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것도 연습해 보는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네. 그거네. 내가 더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만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로 계속 발전을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다. 너무 좋네요. 사연자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잘 모르지만 상담은 하고 싶어. 게시판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후기 같은 거를 좀 남겨주시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쫄면처럼 쫄지 말고 당면처럼 당당해라. 어머. 저희 14회를 보시고 그냥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나 봐요. 쫄면처럼 쫄지 말고 당면처럼 당당해라. 와, 쫄쫄당당. 쫄쫄당당. 다들 즐겁게 들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곧 연말인데 두 분의 연말 계획 궁금하다고 요 사연자분이 옥티라노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옥티라노님 감사합니다. 연말 계획이 박 원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들레 씨가 먼저 공연하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그러네요. 저는 12월 7일에 연말 공연 어디서 단독 합니까? 공연 벨로주에서 하고요. 홍대. 네, 감사하게도 이제 티켓이 이렇게 매진이 또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너무 좋다. 취소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보시고 바로바로 이제 또 겟 하셔서 오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하루밖에 안 해서 너무 그게 아쉬웠긴 한데 그리고 진짜 이상하게 게스트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요즘에? 네, 그래서 요번 주에도 유재하의 전야제에서도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루카 마이너 그리고 또 허혜경님께서 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게스트 이제 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초대해 그치. 주신다는 게. 그리고 들레씨 11월 달에 네. 앨범 안 나와요? 아 맞아 나와요. 언제 나와요? 11월 17일에 나와요. 17일에 네. 들레씨 그 나오는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일단 피앙세라는 노래인데 이거를 지금 한국어 피앙세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영어로 피앙세 이렇게 할지 약간 고민되는데요. 막 원장님은 어떤 걸 추천하세요? 한글 피앙세 한 다음에 네. 괄호하고 피앙세를 하면 안 되나? 같이 걸어두면 안 되나? 같이요? 응. 한번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보시고 저는 근데 한글 피앙세에서 네. 예쁜 것 같아요. 그 한글이.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봤는데 너무 잘 나왔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노래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장들레 씨의 새 싱글 앨범이죠. 네. 피앙세 많이들 들어주시고 그리고 12월에 있는 단독 공연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갈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박문치 씨도 앨범이 맞아요. 11월 17일에 같은 당일에 나온다고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앨범 나와요, 문치는. 네, 그러니까 기대돼. 저도 조금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들레 씨도 함께한 그 문치 씨의 정규 앨범도 많이 네. 들어주시고요. 저희 옥상달빛은요 12월 26, 27, 28 네, 3일간 공연을 합니다. 수고했어 올해도라는 와. 제목으로 그 공연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진짜요? 지금 5년 만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사람 놓고 공연하는 거는 5년 만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저기 윤주랑 저랑. 너무 말도 안 돼요. 왜 그러지? 근데 요번에 약간 그러면 구성도 막 엄청 이렇게 더 신경 써서 하시겠네요? 네. 그거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5년 만에 하는 공연이니만큼 저희가 네.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할 예정이니까 좋겠다. 많은 사랑,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3일간 하니까 티켓팅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서 다 오십시오. 다 무조건 가야죠. 네. 티켓팅이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요번 주인 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그 옥상달빛 오피셜 네. 그 계정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잘 알려주니까 네. 거기에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잘 좋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언니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프리스타일 랩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은 약간 특별히 네. 그 비트를 네. 박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무료 비트를 저희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무료 비트 저작권 이슈. 무료 비트를 저희가 구하지 못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찍어오든지 하고 오늘은 지금 없는 대로 웃기다. 제가 네.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트박스를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네. 그 저희 사장님 윤주 씨가 네. 이거 찍으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거 한번 녹화 우리 얼굴 조그맣게 나오고 0.5로 해갖고 별걸 다 한다. 네. 네, 그러면 들레 씨 어떤 사연에 랩을 해주고 싶어요? 네, 아까 그 친구 관계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그 친구, 청소년 친구. 청소년 친구에게 힘내라고 좀 응원의 비트 날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담아서도 비트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트박스 해볼게요. 네. 좀만 더 가까이 해주시나요? 좋아요, 그거요. 언니 조금 혹시 빨리 해줄 수 있나요?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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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기. 빡치지 마. 친구 때문에. 빡치지 마. 친구 때문에. 친구가 밥 먹여주냐고 물어본들. 친구가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요. 우리는 친구가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야. 언제 끝나?
친구야 내 맘 아프게 하지 마라. 친구야 내 말 들어라. 이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아, 내 손에 이 가득한 침 어떡할 건데. 아니요. 너무 순수한 결정체입니다. 자, 잘 지내보세요. 네, 잘 지내보자. 아, 지금 저의 그 숨소리와 네. 저희 들레 씨의 창 같은 네, 랩으로 오늘 잘못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들숨과 날숨을 너무 많이 내셔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꼭 비트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 비트박스는 못 하겠네요. 네. 기절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잘못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담 피스.